채무에서 주로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상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소송에서도 다뤘고 또 일반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는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네, 빌려간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원리금 중 얼마만 언제까지 받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다 탕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돈을 갖다가 하염없이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채무자가 원리금 중 얼마만 갚게 해주면 돈을 최대한 구해서 언제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소송부터 한번 보면요. 빌려간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행할 재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봤습니다. 원리금 700만 원만 갚기로 하고 우선 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사회에 분납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600만 원까지는 잘 갚다가 나머지 꼴랑 100만 원을 또 안 갚고 분납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도 한참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지를 못했다가 드디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발견한 겁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미변제된 원리금 전체를 가지고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넣었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700만 원으로 탕감받았고 또 그중에서 6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만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빌려간 돈을 이렇게까지 탕감을 해줄 때는 나머지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탕감해준 것도 없었던 걸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원리금을 700만 원 탕감하고 우선 500 갚고 나머지는 내 차례 분납한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고 그렇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대로라면 채무자가 돈 갚기로 한 날에 안 갚으면 자칫 그 탕감해준 700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도 이 소송에서 저희 법인에서 약정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안 갚으면 탕감해준 게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로 주고받았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승소를 했고 원래 원금인 2천만 원에서 이자까지 더 더해져서 약 3,400만 원을 채무자 아파트를 강제 경매를 해서 집행해서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채무자는 딸랑그 100만 원만 더 갚으면 될 거를 갖다가 100만 원 안 갚았다가 그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발견돼 가지고 경매에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100만 원 공탁했는데 늦은 거죠. 무려 100만 원 안 갚아가지고 무려 3,400만 원을 더 갚게 됐으니까 채권자로서는 이거 전화위복됐다고 해야 될지 그렇네요.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채무를 감액해 줄 때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뭐냐? 네. 뭡니까? 네, 금방 소송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채무액 5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으로 탕감해 준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은요. 이 3천만 원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 채무감액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 돈을 만약에 안 갚더라도 채무의 감액 효과만 있고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데요. 감액한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 채무감액 약정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채무자도 좀 더 열심히 갚으려는 어떤 동기가 되겠죠. 분납 약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납일을 2, 3회 정도 어기면 나머지 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적는 것도 기본이고 조금 전처럼 감액해준 금액이 있다면 감액해준 것이 무효로 되고 전액을 갚아야 된다라고 약정서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합의서 보내오시면서 좀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합의서를 보니까요.
차용금 3억 원의 원리금 중 1억 5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 원리금은 탕감하되 2023년 몇 월 며칠까지 입금하고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합의서 어떻습니까? 특히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작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합의서 보내오신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문제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만 언제든지 지급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금해야 할 날까지 1억 5천만 원 지급하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합의서 문구를 이제 아예 고쳐드렸는데요. 고쳐드린 문구가 조금 전에 본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를 어떻게 고치느냐. 단 입금일 2023년 몇 월 며칠 1억 5천만 원 입금되었을 때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 원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 감액 또는 채무를 분납하게 해줄 때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정서의 효력이 없고 원래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한다. 꼴랑 이 한 문장을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자신 없거나 또는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합의서나 약정서 초안을 변호사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